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백 유로텍 트라고 440 윙바디 차량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찬 사장님은 파워텍 공장에서 울산을 왕복하기도 하고 또 광주를 왕복하기도 하는 두 개의 노선을 띄고 있습니다. 해서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한다고 광고한다고 믿음이 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시고, 원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동료분들 중에 아는 분들 중에 혹시나 있을까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납품하는 차량, 마우라 부품을 납품하는 우신공업에서, 아산이죠, 거기에서 울산으로 왕복하시는 분 송대성 사장님 연비 향상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송대성 사장님은 자기가 신경을 썼을 때 3.89 정도 타시고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는 연비가 5.3km까지 탔었습니다. 원리 알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연습해서 자기 도로에서 최고 연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대성 사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나서 장착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하셨냐 하면 1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이죠. 충청도 서산에서 서울 소아리까지, 소아리도 공장이죠. 그래서 소아리까지 주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여유시간에 스스로 모니터를 보고 원리를 조금 들어가 가지고 연습을 해서 3.5km 연비는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정도 올라갔으니까 주행교육 과정에서 원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08년 3월 28일 날 다 높은 연비가 궁금하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방법을 더 섬세하게 찾고 싶다고. 그래서 파워텍 공장에서 울산을 왕복하면 연비가 3.7이 나오고 광주를 왕복하면 3.5km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원리를 상세하게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연비를 끝까지 찾아내죠. 그래서 08년 5월 28일 연비가 4.0까지 올라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빠른 기간에 찾죠. 자신이 다른 동료들 운전자분들하고 연비가 비슷한 상태에서 10% 정도는 빠른 기간 내에 찾습니다. 그런데 20%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요되는 게 모드라고 있는데, 제품의 모드에서 압축해서 운전 습관을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압축을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담백하게 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올리기 위해서는 모드를 압축해서 화면을 몇 개 분량을 압축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전방 상황을 많이 보게 되죠. 자기 기록을 예상대로 탔는지 못 탔는지 주행 패턴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운전 습관을 확 잡습니다. 그러면 또 퍼센티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용차하고 상용차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질적으로 틀려요. 화물차 하시는 분 보통 운전한다 그러더라도 성용차 연비에 비교하면 실력들이 상당하십니다. 어설프게 운전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고민 엄청 합니다.
왜 할까요? 한 달에 연료비가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쓰시는데 10% 아끼면 돈이 얼만데,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상태에서 평균을 하고 있다 하면 거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걸 왜 쉽게 접근을 못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할 만큼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둘레에 있는 함께 일하는 화물차 차주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차종하면 연비 얼마 나와, 그 코스 얼마 나와, 다 이제 평균값을 쥐고 있죠.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연비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올라가지 고민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관심을 가집니다. 자, 우신공업 송대수 사장님이 원래 3.789를 탔습니다. 뭐 신경 안 쓰고 타면 3.7, 신경 쓰고 타면 3.9 이래 탔습니다. 그런데 5.3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분석 장비를 달고 그 원리대로 타는지 안 타는지 자기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운물가에서 숭령 찾는 그런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어떤 연료절감기를 턱 달아놓고 효과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안 나옵니다. 공간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운전 방법이에요. 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인적 능력요? 그냥 향상되겠습니까? 자, 서당계 3년이면 천자문을 뗀다 합니다. 라면집 3년이면 라면 끓일 줄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기동량, 나머지 지식을 조금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비를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물이 빙빙 돌아봐야 답 안 나옵니다. 핵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기가 부족한 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올라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물차 차주분들요, 장거리 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km를 탄다 이거예요. 400km를 운행한다 했을 때 운전 방법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조금씩 바꿔봅니다. 그런데 400km 타는 구간, 시내, 국도, 고속도로 이런 게 포함되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절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푹 뛰는 연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간에서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 구간에 대한 운전 패턴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감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장비를 달고 연습을 하고 원칙을 알고 타시면 연비는 올라가죠. 그 차이입니다. 인적 능력 키우는 게 가장 연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중에서요, 연료 절감기 달아보세요. 연료 절감률 1%, 2% 합니다. 0%짜리도 많고. 그런데 다들 연료 절감기 파시는 분 어떤 조건을 겁니까? 운전 잘해라, 연비 운전해라, 이게 꼭 코멘트로 들어옵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운전 습관에 다 정답이 다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